시작합니다. 6월 1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장중 171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대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오늘 개인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는 탓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 티켓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실 때 로댕전 보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오늘장 1700포인트 저항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오르면서 1695.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화 반등과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가 2% 이상 급등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도 한 달 반 만에 17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8포인트 상승한 1708포인트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1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0.3% 이상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 매수 우위를 보였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기관이 342억 원 팔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20억 소폭 사고 있고 오늘장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에 현재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0.4포인트 오르면서 495.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기장 초 500포인트 터치를 회복하기도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꾸준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49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34억 원, 기관이 25억 원 사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이 97억 원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지수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초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16원 하락한 121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7원 하락한 1210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늘리면서 120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로화 반등 소식과 뉴욕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1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인데요. 프리 어닝 시즌 앞두고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수급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포스코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생명도 현재는 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화학이 0.8%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KB금융은 어윤대 회장이 어윤대 국가 회장 내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다 외국계 매도가 전해지면서 2.5%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IT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강보합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주가 개별 종목들의 강세를 이어가다가 11시 구간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은 KB금융과 합병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KB금융주장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KB금융은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다가 현재 2.5%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주 역시 2.8%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최근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업종으로 해운업종을 꼽았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7%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13%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4대강 발언으로 4대강 관련주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정책 당국자들이 구간별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동신건설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7%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OCI가 폴리실리콘 시황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7% 이상 급등하면서 22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CI는 어제 태양광 전지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설비 제조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오늘 2,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목표 주가를 25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리 어닝 시즌 앞두고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어제보다 7포인트 정도 상승한 1697선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495포인트입니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다소 누그러드는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15원 60전 하락한 1212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흐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째 벌써 4흘 연속 매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4거래일 오늘까지 포함하면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월 달에 급격하게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릴린치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바스켓 매수다 또는 유럽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아니면은 쇼커버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자금이 유입된 것 라고 좀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대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매수와 매도의 합이 약 3조 원 이상 또는 뭐 4조 원 이상 넘어가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의 합이 2조 원이 안 넘어갔었거든요. 사실 이건 매수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매도를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앞으로 공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국내 증시를 뭐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중심으로 좀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더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안정감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물 시장에서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매도로 일관하지 않는다는 점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인들도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 쪽에서는 435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터키와 원전 수주 협력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요. 네. 원전주가 어제는 빠졌었는데 오늘은 살짝 또 반등을 해줍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식 시장의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서 팔아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어제도 역시 원전 관련주도 똑같은 형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제 네. 뉴스 발표 이후에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원전 관련주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어떤 최대 초점이 4대강과
원전의 수주에 좀 맞춰 있다라고 본다 그런다면은 어떻게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원전 시장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 뉴스에 대해서 너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보승파워텍이라든가 모건코리아 그리고 뭐 한전기술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주가를 유지하려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만큼의 실적이 안 받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큰 종목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두산중공업은 뭐 주기기라든가 보조기기 매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원전 1기를 수주하면 25%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그룹별 이슈,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악재로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한 상태, 가격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 중심으로 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두산중공업을 하는 것이 가장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이 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반등으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내년부터 5년간 주식 투자 비중을 30%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17.9% 정도가 됐었거든요. 앞으로 장을 이제 좋게 본다는 전망일 텐데, 네. 앞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뭐 사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누군가가 판다 그러더라도 누군가가 사주면은 결국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연기금이라 한다 그런다면은 국내 어떤 기관의 양대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양대축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장의 어떤 개편이 연기금이 아무래도 중심을 서서 개편을 한다 그런다면은 연기금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 연기금이 관심을 가진다든가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전혀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형주라든가 아니면 실적 우량 그리고 재무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를 재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뭐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연일 가장 높은 게 바로 IT라든가 자동차, 흔히 이야기하는 국내 시장의 어떤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다면 결코 이 종목을 비켜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연기금 매수세는 결국 대형주 중심 또는 시장 주도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최근에 뭐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쪽에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정은성 팀장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유프렉스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요? 네. 예. 이 유프렉스라는 종목은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든 일명 FPCB라는 것을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흔히 풀터치 스크린폰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시장의 대세가 풀터치 스크린폰이었다 그런다면 올해는 시장의 대세가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역시 풀터치 스크린폰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스마트폰의 어떤 시장 향상은 결국 이제 이 업종으로 하여금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재밌는 게요. 보통 우리가 전기전자 제품의 어떤 그 수요가 10% 정도 늘어난다 그런다면은 이 부품은 15% 정도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이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1위 업체가 인터플렉스라는 업체인데, 예. 이 인터플렉스라는 업체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수주잔고를 비교를 하면요, 2009년도 수주잔고가 3배 이상 증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역시 이 2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렉스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제품이 하나 발명이 됐습니다. 일단 메탈 PCB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탈 PCB는 LED TV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LED TV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방열 효과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메탈 PCB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기존의 어떤 뭐 FPCB와 더불어서 메탈 PCB는 결국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도 호전세가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주가는 좀 싼 편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프렉스가 현재 4,5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손절가도 함께 좀 정해주세요. 네, 일단 네. 목표가를 제시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6,000원대에 어느 정도 좀 저항권이 형성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본다 그런다면 제가 좀 4,000원을 설정해드리고 싶은데 4,000원을 설정해드린 것은 4,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3,000원까지 조정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연성회로 기판 1위 기업인 인터플렉스에 비해서는 뉴프렉스가 별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를 6,000원 주셨고 손절가를 4,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가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단오절 연휴로 오늘 휴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얘기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본 증시가 한 달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만선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저 오전장 마감으로 보았을 경우 일본 니케이 지수 1040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1.55%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만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고 유럽발 악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것이 가장 큰 힘을 보태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일본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조엔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실시를 한다는 발표와 함께 기업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최대 3조엔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실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일본은행에 따르면 각 기관이 1년 물을 기준으로 1,500억 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회까지 채무 상환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금리가 아주 싼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일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전 발표 있었던 4월 서비스 활동 지수가 2.1%나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무게감이 더욱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서비스업 활동이 큰 폭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산업활동지수가 97.6으로 전월 대비 2.1%나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업종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지난달에 하락을 했던 업종들 대부분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활동지수를 크게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지표들이 일본 또한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장은 1040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 시초가가 1043포인트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보다는 갭 상승 이후 계속적인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후장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한 상승, 여기서 한 단계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만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만선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사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내일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간 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중국 증시 내일 또 장이 열리게 되면 흐름이 어떨지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중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00선을 지지해주면서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계속적인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오기보다는 2,500선 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강한 부동산 정책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이 제한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계 의견들이 좀 분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 22%는 하락을 했었고 H지수는 1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2,500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2,500선을 강하게 지지해 주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상승 기조를 이끌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 유럽발 채무 위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만큼 하락 요인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외부 요인 그리고 내부 요인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 지수 2,5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모습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0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2,8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속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 KG 케미칼을 예. 12,600원에 30% 한 2달 전에 산 것 같아요. 예. 몇 달 됐나?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얼마까지 오고 언제쯤 내가 산지 꽤 된 것 같아요. 예. KG 케미칼을 2달 전에 12,600원에 30% 정도 매수를 예, 예. 하셨다고요? 예. 예, 그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들이 예. 회사가 너무너무 우량하기는 우량하대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너무 13,000원 얼마까지 올라가다 내려오는 걸 내가 사서 그래요. 그때 그 전문가님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설정을 그런 건 해주셨어요?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또 우량한 적이라 그러고. 방송을 전망이 보고 사신 있고. 거고요. 네. 예?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예. 근데 고점에서 시청자님 내려오는 걸 매수했어요. 투자 성향을 좀 여쭤볼게요.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나요? 웬만하면 장기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장기적으로요, 웬만하면. 네네. 예, 시청자님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년요.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따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냥 뭐 별로 한 거 놓고 차트 공부하고 방송을 예. 열심히 봐요. 방송 열심히 보시고 차트도 좀 보세요. 조금 좀 공부하는 중이에요. 예. 아직 볼 줄 잘 몰라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니 해도 공부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예. 잘 살피시고요. 또 방송도 예. 많이 보시고 주식 관련된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공부 그 계속 책을 안 하시면서 사러 가네. 한번 사러 가야지. 예. 예, 오늘의 실수라면 이제 앞으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분발을 하셔야겠죠. 예, 일단은 저희가 KG 케미칼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들을 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길이 얼마 걸리고 예. 얼마까지 올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전화 끊어도 돼요? 예, 잘 들어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 네. 옆에서 계속 웃으시던데. 네. 예. 아니 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량한 회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량한 회사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적인데요. 작년 네.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도 지금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도 전망치가 높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대부분이 영위하는 사업이 바로 비료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비료 사업에 대해서 크게 곽강을 못 받는 게 유기농이라든가 뭐라든가 말이 나오면서 결국 비료 사업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친환경 고품질 이런 비료가 좀 대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시장에서 곽광을 좀 못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주가 역시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는 게 바로 실적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친환경 고품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친환경 고품질 대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생산 설비를 지금 완료해 놨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이 지금 현재 9,000원대까지 급락 이후에 지금 1,4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저항선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 등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좀 매수 단가가 12,6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2,000원을 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30%라 그런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을 넘고 이 추세선을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즉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12,000원대 가고 나면은 일단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로 투자를 해봐라 하시겠어요? 저는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없다 그런다면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HTS만 보더라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량하다 그러면은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업이익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영업이익은 결국 매출이 증가를 하면 동시에 증가를 하는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뭐 향후에 어떤 이 업종이 얼마만큼의 어떤 전방산업이 호조를 보이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앞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업 분석도 꼼꼼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SK에너지를 사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수 시점과 목표가를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2410님께서 SK에너지 오늘 1,400원은 KG케미칼이었고요. SK에너지는 109,000원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SK에너지는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보면은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95,000원에서 125,000원 사이에 박스권의 주가가 유지하는데 지금이 참 애매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스권 중간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면은 125,000원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또 9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격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는 사실은 비싼 것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 SK에너지는 지금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외국인들이라든가 연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향후에 성장성이 없는 주식은 매수를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고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차라리 125,000원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K에너지를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본다면 괜찮겠어요. 지금은요. 네,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125,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다면은 크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지 않고요. 예. 한 10% 정도로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현 상태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예, 문제 나갑니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끝나가면서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 가격을 올려 전 세계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차이나플레이션,
2번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소득 재분배와 도농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정답 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벌써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자, 주식플래콜님께서 출첵합니다. 1등인가요? 하셨는데요. 1등 아니시죠? 산 사람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뜨람님께서 오셨는데요. 뜨람님께서 은정님 축구 응원 어디서 하실 거예요? 통닭 배달 시켜드릴게요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농담입니다 하셨습니다. 통닭 먹는 줄 알았는데 배달해주세요. 저 회사에 있겠습니다. 회사로 배달해 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뜨람님도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문자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부 때, 3부 때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미지스입니다. 11,800원에 5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스는 연초에 가장 곽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이미지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연초 상장이 약 5,600원대 상장이 좀 일어났었는데 이후에 3만 원대, 29,150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터치 스크린, 터치 칩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지금은 좀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향후의 성장성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터치 칩과 터치 스크린 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저항막 방식이고 하나는 정전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저항막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전식 터치칩 개발을 하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에 정전식 터치칩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가 시판이 되고 판매가 호조가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소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너무 비중이 좀 과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매수 단가가 11,800원이고 지금 현재 단가가 13,1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수익은 좀 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좀 설정하시고요. 현 시점에서 조금 1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원랜드가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9133님께서 강원랜드에 관심이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관심이 있다 하시면 아직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주가를 사서 보유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1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원랜드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주가에서 가장 이제 유심히 보는 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매출액은 굉장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에 이보다 좋은 회사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매출 성과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데 영업이익이 제가 보니까 약 40% 이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흔히 이야기하는 돈 놓고 돈 먹기 한다 보니까 좀 이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것만으로 접근한다 그런다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단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게 연출이 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18,000원이라는 견조한 저항대를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450원이라 그런다면 18,0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8,000원에서 다시 되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차라리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 1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좀 끊이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어떤 천국의 회사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본다 그런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루머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은 무한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18,000원이라는 기술적 저항권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차라리 18,000원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받아보죠. 솔리테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4,400원에 10%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솔리테크 8598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솔리테크도 역시 지금 약 5월달, 6월달, 한 달 반 만에 지금 뭐 거의 뭐 50% 또는 100%의 손실과 이익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부각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선 인터넷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와 KT의 양사의 모드라든가 와이브로 중계기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은 두 업체의 납품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무선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이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좀 무리가 되는 게 주가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지금 현재 주가의 등락폭이 크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뭐 계속 와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정이 불안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손절가가 아주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500원대에서 다시 바운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2,5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 그러니까 2,500원대에서 뭐 좀 더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솔리테크를 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솔리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3,4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500원 선을 터치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을 10%로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하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죠. KEC가 들어와 있습니다. 1,050원에 30%를 갖고 계시니까 현재 수익을 좀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자, KEC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은 현 시점에서 무조건 10% 이상은 매도라는 말씀, 3분의 1, 보유 종목, 보유 비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매도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1,050원이면 지금 현재 30%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1,5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시장의 어떤 호황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결국 차익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자 종목 상담까지 V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닉네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